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니콜라 얘기를 좀 또 해보려고 하는데, 니콜라가 이제 저는 그 수익률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아파서. 너무 큰 손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니콜라인데, 아니 니콜라 뉴스 굉장히 좋은 뉴스도 많이 올라오는데 주가는 정말 하염없이 빠집니다. 여기까지 빠질 줄은 몰랐어, 솔직히. 이거 뭐 거의 0에 수렴을 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이거는 오늘은 제가 이제 최저가인데 1년 최저가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 그런가?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시킹 알파에 올라왔던 기사를 하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2023년에 그런 가이던스가 굉장히 디스멀하대요. 우울하답니다. 우울하고요. 그 다음에 고잉 컨선 워닝. 그러니까 지금 니콜라가 계속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이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게 지금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스트롱 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스트롱 셀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요약도 보지 말고 일단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서, 자, 지금 스타트업 니콜라가 2022년도와 그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때 굉장히 좀 하나도 감명 깊지 않은 보고서를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임팩트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이제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굉장히 실망스러운 2023년도 가이던스를 내놓았다. 근데 그 가이던스가 뭐였냐. 우리가 2023년도에 매출을 140밀리언에서 한 200밀리언 정도 일단 달성을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이제 300밀리언 달러였는데 이것보다 굉장히 못한 이제 가이던스를 얘기를 하면서 주가의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과 이제 더불어서 그로스 마진이 있죠. 그로스 마진이 수익률이 굉장히 깊게 레드다. 이거 영어에서 in the red, 뭐 레드 플래그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안 좋은 뜻이거든요. 근데 이 그로스 마진이 마이너스 75에서 마이너스 95%까지 지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도 거의 처참하죠. 이제 그로스 마진이 이 정도면 이 밑에 있는 오퍼레이팅 마진, 그 밑에 있는 넷 인컴 마진은 거의 뭐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니콜라가 흑자 전환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멀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니콜라가 2023년도에 지금 2023년이겠죠. 2023년도에 쓸 거라고 이제 예상한 금액이 대략 한 580에서 705밀리언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스 로스, 그러니까 2023년도 지금 예상을 한 건데, 자, 손실이 한 105에서 190밀리언 달러 날 것 같아. R&D가 우리가 요 정도 비용을 투자를 할 거고, 그다음에 판관비 요 정도, 그다음에 설비 투자 요 정도, 그래서 토탈 캐시를 우리가 한 요 정도 쓸 것 같다라고 지금 이제 니콜라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580에서 705. 자, 그래서 지금 580에서 705달러 정도의 지금 현금 사용량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요 중간 정도를 보게 되면 한 65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650밀리언인데, 자, 지금 니콜라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650밀리언 정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니콜라가 2023년도에 쓰기로 한 이 중간값 650밀리언 달러가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이다. 왜냐하면 현재 니콜라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뭐 unrestricted cash 그런 게 합쳐서, 밸런스시트에 있는 현금 다 합쳐서 2022년 12월 기준으로 이게 거의 3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얘네들이 지금 한 215 밀리언 달러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다, 돈을. 근데 지금 니콜라가 얘기한 건 2023년도에 이만큼 쓸 거야. 우리 현금 가진 거에 3배를 쓸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투자자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애들이 지금 뭐 수소 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 돈 어디서 날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얘기도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돈은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자, 니콜라가 얘기한 포텐셜 캐시 소스예요. 그러니까 통금을 갖고 올 수 있는 잠재의 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unrestricted cash가 지금 233, 그 다음에 시티그룹에서 232, 그 다음에 투밈스톤에서 312, 그 다음에 컨버터블 노트 발행해갖고 75, 대략 한 853.1밀리언 달러를 우리가 조달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한 그런 이제 2023년도에
예산을 이걸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작년에 이제 저번에 발표한 10K 그러니까 애뉴얼 보고서죠. 애뉴얼 보고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여기 볼게요. 우리가 지금 투밈스톤으로부터 갖고 올 수 있는 돈이 얘네들이 지금 이번에 312밀리언 달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312밀리언을 다 가져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 이제 니콜라가 저번에 이제 두 번째 투밈을 상대로 이제 주식을 좀 사라 그리고 돈을 좀 마련을 하게 이런 이제 거래가 있었는데 그래서 총 300밀리언 달러를 우리가 이제 주식을 팔아가지고 투밈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300밀리언 달러를 못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식을 가지고 온 게 이제 투밈이 주식을 산 게 2,900만 맞죠? 2,904만 주를 지금 투밈한테 주고 굉장히 적은 돈을 지금 지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투밈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큰 그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나 사실 이때 돈이 필요했을 때 이런 회사들과 이건 뭐 투밈이라던가 이런 시티그룹 이런 곳에서 과연 니콜라에게 현금을 이 정도를 빌려줄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때 그럴 수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콜라가 지금 믿고 있는 현금의 출처로부터 현금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봅시다. 그러면 2022년도에 니콜라가 지금 얼마의 지금 자금을 끌어왔느냐 봤을 때 600밀리언 달러의 이제 현금을 끌어왔다. 어디서부터? 파이낸싱 액티비티로부터 이제 뭐 빚을 지든지 뭐 주식을 발행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00밀리언 달러를 이제 자금을 마련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아웃스탠딩 쉐어 그러니까 유통주가 25%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굉장히 주식의 희석이 많이 일어났다. 2022년도에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늘어났는데 2023년도에 얘네들이 지금 또 돈이 모자라서 뭐 853밀리언 달러를 가져온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주식이 또 얼마나 희석이 될까요? 이런 이유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니콜라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2년도에 지금 니콜라가 627밀리언 달러를 어떻게 마련을 했느냐? 자, 스탁 옵션으로 가져왔고요. 시티그룹에서 돈 빌려왔고, 투밈스톤에서 돈 빌려왔고요. 전환사채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뭐 헤드쿼터 세일즈 앤 리즈백 그러니까 이거 아마 땅 사가지고 다시 땅을 판 다음에 그걸 다시 임대해갖고 뭐 이런 돈을 뭐 빌려왔고, 뭐 프라미서리 노트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갖가지 방법으로 이제 현금을 마련을 해서 장사를 이제 1년을 꾸려왔는데 이제 이것도 모자란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돈을 더 빌려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니콜라가 투밈으로부터 시티그룹으로부터 지금 돈을 잘 받는다. fully utilizing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지원을 받았을 때 한 추가적으로 또 발행이 될 수 있는 주식은 2억 5천만 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지금 increasing outstanding common share by close 거의 50%가량 또 주식을 현재 있는 주식의 50%가량을 또 희석시킬 거다라고 이 사람은 이제 계산을 했나 봅니다. 어쨌든 뭐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사실 이게 문제고 빌려준다고 해도 주식의 희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걸 이제 이해를 좀 하시고 니콜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의 지금 10K 보고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고잉 컨선 그러니까 계속 기업으로서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투자를 계속해서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경고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정말 이상하게 이런 메시지를 제가 10K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좀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거 외부 회계 감사인이 아마 이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디터라고 하죠. 외부 회계 감사 이거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받았다고 해요. 굉장히 상당한 의심이 듭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향후 12개월 동안 니콜라가 지금 계속 기업으로서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요런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외부 회계 감사처로부터 안 좋은 의견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1년을 존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우리가 10K에서 이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니콜라가 지금 주식이 힘을 못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개월 전에 얘네들이 이제 리센트 어퀴지션 최근에 이제 인수를 했죠. 로미오 파워를 이제 인수를 했다. 그런데 이 로미오 파워를 인수를 하면서 많은 돈을 썼고 그래가지고 전기 트럭을 만드는데 마진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로미오 파워를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법적인 이제 지금 소송까지 간 것 같아요. 보시면 로미오 파워가 원래 이 지금 니콜라와 계약을 하기 전에 라이온 일렉트릭이라는 계약 회사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야, 니네가 차 만들면 로미오 파워 우리가 배터리 만들어 갖고 너네한테 배터리 줄게라고 얘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짜리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나서 니콜라의 인수가 된 다음에 이 계약을 지키진 않은 겁니다. 배터리팩을 공급을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설상가상 또 뭐가 있냐? 라이트닝 E 모터스라는 회사도 계약을 했었는데 여기다가도 지금 배터리를 팔아서 로미오 파워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니콜라와 로미오 파워가 계약을 하는 바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상당 부분의 매출도 로미오 파워가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지금 우리가 라이온 일렉트릭한테 배터리를 팔고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234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5년 동안이네요. 여기 5년 동안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 또 니콜라가 지금 굉장히 상당한 영향에 지금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라이온 일렉트릭과 지금 라이온 일렉트릭이 뭐 중재를 하고 중재 과정에 있는데 이런 중재 과정에 있어서 약간 뭐랄까요, 법적인 다툼, 뭐 계약 조건 불이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청구, 뭐 손해배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니콜라에다가 직접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계약을 한 회사는 바로 로미오 파워니까 로미오 파워에다가 뭔가 이제 소송을 걸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3월 8일 날 이 라이온 일렉트릭이 지금 니콜라에다가 배터리팩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배터리팩을 지금 로미오 파워가 주기로 했는데 너네가 지금 우리의 지금 로미오 파워를 뺏어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수가 이제 고소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왜 고소를 했냐? 여기 보시면 자, 이 회사 계약을 보면 이 라이온 모터가 지금 로미오 파워한테 계약을 하면서 234밀리언 달러짜리 이제 단연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미오 파워는 234밀리언 달러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것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냐? 로미오 파워가 지금 이 라이온 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지금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지금 배터리 팩을 안 팔아야 하는 이 의무를 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라이트닝 E 모터스는 이런 이게 법적인 이게 의무적인 배터리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닝 E 모터스로부터 소송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라이온으로부터 약간 좀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것 같다라는 거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뭐 현금의 부족, 현금을 빌려와도 주식 발행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로미오 파워를 가지고 오면서 뭐 이제 엮이게 되는 그런 법적 소송, 뭐 요런 것들이 지금 봤을 때, 이 지금 저자가 봤을 때는 니콜라가 앞으로 추가적인 현금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의견은 뭐냐? 이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 어떤 시나리오가 굉장히 유력하다? 지금 니콜라가 파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투자자들은 지금 셀링하고 빠져나와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 니콜라를 가지고 공매도를 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니콜라에 대한 주식이 없는 이제 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니콜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저나 아니면 지금 이 니콜라에 투자를 하고 지금 이 마이너스가 너무 열이 받아서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이나 조금 저희가 좀 한 번쯤은 좀 뭐랄까요, 좀 생각을 좀 알고 있어야 할 만한 그런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니콜라는 요 정도로 좀 줄일게요. 니콜라를 제가 최근에 다루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소식 말고도 좀 디테일한 게 많죠. 요즘 뭐 전기 트럭은 좀 얘네들이 포기를 한 것 같고 수소 쪽으로 굉장히 사업을 넓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플러그 파워를 리뷰를 하면서 플러그 파워랑 지금 니콜라의 그 하일리언인가 그 수소 있죠. 그거랑 좀 또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부디 니콜라가 지금 수소 쪽으로 좀 잘 풀려서 빨리빨리 좀 돈도 갚고 매출이 많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니콜라 관련된 영상은 요 정도로 줄이고요. 뭐랄까, 뭐 제가 놓쳤다거나, 잘못 말씀드린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그런 거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